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FOMC 금리 동결 얘기도 있고 또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부터 한번 잠깐 짚어보면 시장이 오늘은 또 간만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약하다가 강하다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한 부분. 네. 이번엔 잠깐 밀렸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최고점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고 있고 이번에 밀린 부분은 단지 파월 의장이 긴축에 대한 부분, 네. 긴축에 대한 부분과 경기 금리 인하에 대한 네, 부분이 금리 인하.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부분, 아직까지는 그 시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트럼프와의 좀 이견 조율로 시장이 좀 밀린 부분이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네. 부분을 이번에 파월 의장을 포함하여 연준 의원 전원이 네. 그쪽으로 이제 노선을 선회한 부분과 유럽발 ECB의 부총재가 네. 금리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의 상승 동력 중에 하나인 이주열 한흥 총재가 이제 네. 금리에 대한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네. 부분을 밝힌 내용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잡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2, 3주 안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다음 주 안에 해결이 그쵸. 된다.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크게 반등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쵸. 이번에는 현재 상황과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들 신규 상장이라고 한다면 IPO를 통해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일반 개인들한테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기의 네. 신사업을 진행하곤 하는데 작년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또한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IPO 그룹들도 많이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1월부터 시장이 좀 나름 괜찮아지고 네. 세계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올해 상장한 기업, 그러니까 올해 상장 기업이요? 올해 IPO를 한 기업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기업과 조금 밀렸던 기업이 왜 그럴까를 한번 되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올해 상장할 만한 기업, 특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네.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사이트를 한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사이트죠? 네이버에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38 커뮤니케이션. 이게 장외 주식 관련 사이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장외 주식을 확인할 때 말씀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IPO 공모에서 이 전체 종목부터 보시면 네네. 어떠한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에 등록을 하였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보니까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네. 금영 노래방으로 유명한 거겠죠. 네네네, 그쵸. 오늘 같은 경우 TJ 미디어가 네,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슈도 좀 포함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올리패스라든지 코인테크, 마니커 FNG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니커 계열 네. 이고. 네, 이렇게 말씀 종목들을 보시고 이제 신규 상장만 보면 바로 이제 최근에 상장할 만한 신규 상장 예정일에 따른 종목군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거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친구들이 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스펙이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요게 38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KIND라고 하죠. 요걸 한번 치셔서 요 기업 공시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공시 관련 사이트라 이제 오늘의 공시로 이제 보셔서 전 개인적으로 공시 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네. 공시로 보시면 클릭을 해볼까요? 네. 여기에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늘 기업 설명을 개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신규 상장이니까 IPO 쪽에서 네. 신규 상장 쪽을 이렇게 더보기로 보면 쭉 나오네요. 공모기업이 아니겠죠. 예비심사부터 잠깐 네. 보시면 금영 아까 좀 비슷한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심사 결과까지 신청서 접수 그다음에 이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한 친구들을 보시려면 네. 신규 상장 기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상장한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업종도 다 종목군들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보라색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이노벡스라는 기업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과 이제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아모그린텍입니다. 이제 아모그린텍. 아모텍 관련 기업으로 이제 관련된 상장일은 3월 29일로 돼 있네요. 최근이네요. 예, 네. 3월 29일로 그 등록이 돼 있어서 네. 한번 차트 함께 보시면 이때 한번 굉장한 윗꼬리를 주고 어, 내려왔습니다. 네. 상장 첫날 시가가 1,300원이고요. 네. 그 이후에 며칠간 한 이틀의 흐름은 좋았으나 그 다음부터 좀 보합세를 거두다가 시장 약세에 힘입어서 같이 밀렸습니다. 네네. 이때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들을 아모텍을 말씀을 드리면 네.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소재 부품 기업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이제 전기차, 5G, ESS, IT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 자성 소재 네. 그리고 뭐 나노 방열 솔루션, 나노 엠블래시, 플래시블 배터리 등 이런 소재 기반의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거 아모텍의 주가적인 흐름이 그런 크게 좋지 않았던 부분에서 상장한 이후에 네. 약간의 시장의 좀 흐름을 봤으나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밀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감이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우려감이 높은 부채 비율이 일단 첫 번째로 좀 우려가 됐었고 네. 기존 산업 특히 그 주가의 그 아모텍을 한번 다시 보면은 네, 아모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텍도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을 그렇네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좀 우려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상장 초에 뭐 IPO 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좀 그렇겠지만, 안고 있는 문제인데 네. 이제 상장 초에 물량이 좀 터져 나오는 부분에서 네. 유통 가능한 물량이 35% 정도 되는 부분에서 조금 물량을 출회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상장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한 100일 정도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100일. 그 100일이라는 말이 네. 그 신규 상장하고 이제 그 물량을 소진시키면서 그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는 기간이거든요. 네네. 한 100일, 3달 정도는 봐야 이 기업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네네. 싶은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5G, ESS, 뭐 네. IT 쪽의 나노 쪽을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몇 군데 꼽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아모텍이라는 그 탄탄한 기업까지 함께 그렇죠. 연관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이긴 한데 예상보다 많이 밀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나오고 그간의 있죠. 추세를 좀 되돌릴 만한 흐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을 지금 투자를 어떻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번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담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차 부분 ESS 쪽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황 자체가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나 ESS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한화, LG화학과 지금 SK 쪽이 조금 지금 소송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이슈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주가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5G에 대한 좀 더 기대감을 좀 더 갖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5G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에 파생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오름에 따라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와이솔이나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서진 시스템 네.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네.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네네. 이제 아모그린텍 말씀을 좀 마감을 하고 3월 29일 날 상장했던 네네네. 아모그린텍.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두 번째는 이제 또 조금 비슷한 친구입니다. 지노믹틀입니다. 지노믹트리요. 한번 쳐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노믹트리. 이 친구도 상장을 하고 약간 또 밀림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상장일이 3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 3월 27일이요. 이게 26일에 굉장히 고점에서 27일에 많이 밀렸다. 한번 이 부분만 자세히 보면 네. 밀리면서 시작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장 초기에 한번 물량이 좀 조절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장 첫날 3월 27일 시가는 29,450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이제 지노믹틀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보고 하니까 이제 체외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진단 기업, 특히 진단 쪽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없겠지만 네네. 거기에 이제 암 관련 진단 이렇게가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그쵸. 있죠. 우리가 분자 진단이나 뭐 예를 들어 진단 쪽으로 관련된 종목 중에 EDGC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그노 다이노믹스라고
제가 스펠링을 까먹었는데 EDGC. 차트로 본다면 네네. 죄송합니다. 차트로 한번 볼게요. 요런 비슷한 친구가 있긴 한데 요런 친구들과 좀 다를 만한 부분이 말씀드릴 그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자가 진단 제품인 이런 제품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한국 최초로 식품의약품 안정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그렇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폐암이나 방광암 조기 진단용 제품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이슈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지노믹트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네네. 차트가 좀 재밌네요. 조정을 받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다시 올라오고 이 방송 말씀드리기 딱 바로 전일 많이 올랐죠.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오르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신기한 흐름이었는데 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도 기록을 잠깐 했고 상장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좀 기관 매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서 수급의 개선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특히 진단 쪽 같은 경우라면 국내도 국내인데 해외 쪽에 굉장히 좀 수급적이나 뭐 주가적으로 굉장히 화답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약이나 이런 진단, 특히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목숨에 관련된 종목군이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추가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이요. 드림텍 살펴볼게요. 차트랑 잠깐 보시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렇네요. 차트를 잠깐만요. 상장일이 언제쯤일까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3월 14일에 시가가 17,350원이었고 그날 많이 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에서 좀 더 조정받는 흐름이 아니냐.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조정 국면이 한 2주 정도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지지점을 형성한 다음에 반등을 급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모바일 PBA 쪽 바탕으로 이제 지문인식 센서나 모듈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가 지문인식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대다수 투자자분들이 아실 만한 이제 크루셜텍이나 뭐 몇 가지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크루셜텍의 좀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좀 실적 자체가 조금 그렇게 미비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드림텍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200개 이상의 모델에 그 200개 이상 모델의 이런 모듈을 공급하고 거기에 이제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핵심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삼성전자 점유율 1위.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벌써 시총이 5,800억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룹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뛰는 그룹에 뛰는 친구들을 따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는 놈이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지지선을 좀 짧게 잡고 들어간다면 괜찮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덱스터와 그 위즈윅 스튜디오를 말씀드리면서 절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업종에 혹시 비슷한 친구들 특히 지문인식이나 휴대폰 모듈 관련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종목도 일단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군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비중을 조금씩 나눠 담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밀리지 않는 한은 계속 가져가시면서 시총 한 6, 7천억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하리라 보여지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의 좋은 흐름에서 주가적으로도 모멘텀이 있었지만 좀 약세를 보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좀 약세였군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같이 받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상장 첫날 예를 들어 상장 첫날이 3월 5일이었네요. 61,100원이었는데 이 이후에 거의 한 2주간에 걸쳐서 좀 어느 정도 상승분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나 좋나 싶었지만 그 이후부터 많이 꼬꾸라지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모회사인 에코프로 네. 잘 아실 텐데 2차 전지 관련 우리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쵸. 2차 기업이나 2차 전지나 특히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이 종목을 비롯해서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모회사인 에코프로도 많이 밀렸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소재 사업의 부분을 물적 분할한 이런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정을 좀 깊게 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신규 상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좀 모멘텀이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전기차에 대한 업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만 네. 그 시일이 아직까지 좀 길어지는 부분, 그쵸.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슈보다는 지금 최근에 수소차가 이슈를 네.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좀 약세죠. 조금 약세를 네. 보이고 있죠. 거기서 이제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만한 게 이제 시총을 한번 보시면 네. 시가총액이 벌써 1조 3천억 원입니다. 높네요. 예, 네. 이거과 이제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시총이 6천억을 어떻게 보면 좀 찍히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 업황 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고점 논란이 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높은 시가총액과 부채 비율이 좀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다시 재조정을 받는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조정을 또 그 반등을 주리라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로 넘어와야죠. 혹시 셀리드라는 종목 아십니까? 셀리드요. 예, 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비슷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 이제 셀리버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셀리버리부터 네. 잠깐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원하게 셀리버리, 흐름을 좀 네. 주었죠. 이건 근데 작년에 상장한 친구라서 올해 내용에는 빠졌지만 어떻게 네네. 보면 셀리버리 같은 경우가 작년에 2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85,000원까지 가는 기염을 오. 보여주고 내려온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리들은 조금 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종목도 조금 비슷한 친구입니다. 이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관련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 네. 이게 상장한 첫날이 보시겠지만 네. 이제 2월 20일 날 상장을 2월 하였고 20일. 43,750원으로 네.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고가 찍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다가 네네. 한 며칠 빠졌습니다. 한 2, 3일 정도 조정 주면서 그럼 그렇지 하다가 다시 그때부터 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네.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기본적인 지금 메커니즘과 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 IPO를 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관련 플랫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 셀리드라는 기업은 항암 면역 치료 백신인 파이프라인이 5개나 있는 어떤 5 기술력이 개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한 게 이게 좀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이 종목으로 기업이 정말 성장하고 망하고가 진짜 정해져죠. 소위 말해 날아갈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꼬꾸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파이프라인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하나하나 꼬꾸라질 때마다 주가에 굉장한 조정을 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하다가도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기술력이나 뭐 최근에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이 좋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가 또 어느 정도 조금 수익 받다가 또 확 밀리고 이런 부분에 좀 반복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많은 손해를 보면서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거둘 수 있겠지만 이 셀리드라는 업체 자체도 뭐 표적 플랫폼 기술인 뭐 켈비박스를 통해서 네. 암종에 대한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로 좀 주목돼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 항암제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기업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도 한번 시세 주고 내려온 상태에서도 아직까지도 추세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상장 첫날 초기 네. 그 시가에 대비해서는 좀 올랐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수 국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한번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종목군들을 꼽아 보신다면 한번 이런 친구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친구를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였죠? 이제 에코프로 BM이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 천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천보요. 예, 천보. 네. 천보가 이름이 하늘의 걸음? 뭐 그렇게 하늘의 걸음.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하늘천
그런 걸음보 걸로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따라 간다고 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한 이후부터 어. 2월 11일에 상장하고 한 이틀 약간 조정 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흐름이 되게 좋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장 주식이라면 과는 좀 반대의 좀 다른 그런 것 부분이었죠. 같아요. 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 2차 전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화학 업체입니다. 화학 정밀 소재 업체고요. 네. 2차 전지와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대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높네요. 4년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실적도 좋고. 실적이 나름대로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8천억 원이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도 모르게 가다가 지금 국내 시장 약세로 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네. 지수선에서 지지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랠리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첨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그 급등락을 좀 보는 종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밀린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잘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업황 자체는 그렇게 중장기로 봐야 되지만 그쵸. 업황 자체의 그 시장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첨보라는 기업도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네. 드려보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첨보의 기업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홈페이지 한번 볼게요. 원래 앞에 친구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네. 그때 잠깐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네. 첨보부터 이번에 첨보부터 제대로 한번 보도록 볼게요.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한번 종목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방문을 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한두 푼 투자를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기업의 탐방까지는 좀 무리하더라도 소개 정도는 소개까지는 또 읽어줘야죠. 네. 무슨 업체인지 이게 홈페이지만 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아주 뚜렷하게 디스플레이, 보여주네요. 반도체, 네. 2차 전지, 의약품 중간재, 정밀화. 의약품 중간재 뭐지? 하면은 알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원료 쪽이나 ODM, OEM 프로젝트 쪽을 한다. 네.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의약품까지 하고 있군요. 세게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청도에 설립되었다. 뭐 네. 180명 정도 있다. 2차 전지에 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좀 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글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외국어로 그러니까 좀 어렵게 영어나 돼 뭐 있는. 중국어나 이런 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어렵게 표시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 오히려 좀 걸으시는 것이 네.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전자전지 소재나 의약품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뭐 하는 친구인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종목 그 대표님이 CEO가 계시면 이런 대표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네. 또 한 번씩 네이버에 쳐보시고 검색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주저하면은 이것과 수익률은 조금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검색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네. 좋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차트가 있죠. 정말 예쁘네요. 이 종목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한 첫날 시가가 가가 31,700원. 31,700원이고요. 네.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장하고 약간 밀렸다가 반등을 네. 거의 급등을 주었습니다. 그쵸. 이게 그 장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수급세가 좋았습니다. 이게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장외 때 거래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고점 논란 아니냐 이랬는데 네. 이게 며칠 빠질 때만 해도 그럼 그렇지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날아간 거거든요. 핀테크 국내 첫 상장 기업입니다. 핀테크로서는 국내 첫 상장 기업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전사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사 자원 관리라고 ERP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네. 대기업 전용인 프로그램인 브랜치, 해외 기업 전용인 뱅크노트 등 이런 다양한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친구 중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더존 비존이라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친구들 더존 비존이나 웹캐시 같은 이런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임선달 같이 그냥 물 파는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어. 이런 프로그램만 잘 만들고 어떻게 보면 상황망만 구축되면 꾸준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웹캐시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에서는 기존의 보유자라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겠지만 네. 신규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추세에서 조금 더 밀렸을 때, 조금 더 밀렸다가 밀렸을 확인했을 때.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를 약간 깼기 때문에 네. 차트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한번 좀 시장을 주봉으로 봐도 다음 지지선이 48,000원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누어서 매수하시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굉장히 생활화되시는 분이 네네네. 아니라면 지금 접근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신규 상장 네.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이런 면에서 지금 올해 상장한 친구들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쵸.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친구들만 뽑은 거는 이 상장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투자자분들이 한번 되짚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업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업황이 강하면은 어떻게 보면 종목군은 크게 밀리지 않고 업황대로 상승하는 국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그 첨보 같은 기업을 말씀드리면서 네. 말씀드릴 게 이제 실적과 추세입니다. 맞아요. 이것만 뒷받침된다면 업황 상관없이 가는 친구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좋은 종목군들이 상장을 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연기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홈플러스 리츠나 뭐 이랜드 리테일, KTB 네트워크스 등 제가 좋아하는 종목군이 몇 개가 연기가 돼서 됐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로 한 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차트가 없죠. 그쵸. 장외에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좀 추가적인 말씀과 함께 네. 홈페이지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여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네. apta바이오입니다. apta바이오요. 예, 좀 이름이 특이하죠. 네. 예, 이것도 바이오 관련 업체인데요. 난치성 항암제와 당뇨 합병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바이오라고 한다면 네.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도 있겠지만 이제 바이오라고 한다면 다 제약 바이오가 아닙니다. 예, 다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약 바이오 업체고요. 네. 이 대표이사님이 이제 JW 중해신약 연구개발 중해신약, 실장 네.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업체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대표님들을 한 번씩 잘 보실 필요가 대표님의 있는데 이력도 굉장히 대표님의 중요하죠. 이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 척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apta바이오의 지금 대표님인 이수진 대표이사님은 네. JW 중해신약의 신약 연구 실장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좀 라이센스 아웃 쪽에 좀 특화되신다는 기술을 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과 라이센스 아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라이센스 아웃은 우리가 기술을 판다, 기술을 팔아먹는 네. 거죠. 이제 라이센스 인 같은 경우는 네네. 기술을 사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고. 기술을 사서 새롭게 만들어서 파는 게 라이센스 인. 그다음에 그렇죠. 기술을 파는 게 아웃. 그렇죠. 맞죠? 외국 그 제약사들한테 되게 팔죠. 네네. 그런 친구들이 왜 라이센스 아웃을 할까? 정말 좋으면 네가 하지 그래.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규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이것을 임상 1상, 2상, 3상 해서 제품화하기까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 예로 살펴보니까 임상 후보 물질 1단계에서 최종 제품까지 상용화하기 위해서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네. 10% 정도 내외라고 하고요. 1, 2, 3상을 다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게 10%. 제품화까지 하는 게 10%. 어렵죠.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한미약품이 굉장히 좋은 대단한 기업인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지금 수십 개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 면에서 또한 그리고 32억 달러. 그럼 얼마인가요? 32억 32조, 달러. 3조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걸리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나를요? 예, 그렇죠. 이게 정말 잘 가면은 네. 정말 세계적인 제약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회사가 그냥 그게 안고 가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 특히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목받지 못했던 그룹이 실적이 안 나온다. 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돈이 지금 너무 크게 임상하느냐고 그렇죠. 돈을 때려봤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던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최근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파맵시나 이런 대다수의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기술 수출을 굉장히 활발히 하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어느 기술력만 있으면 기술을 이전하고 네. 그 돈을 받아서 새로운 R&D를 하죠. R&D를 또. 하면서 네. 그 개발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기업이 이제 apta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apta바이오. 싶습니다. 네. 출신이라 어디 출신이라고 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꼬리표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파맵신 아시잖아요. 네, 유진산 알죠. 기업, 유진산 대표님이 하는 네네. 타니비루맵의 그 대표 기업인 파맵신도 유진산 대표님도 LG화학 출신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정말 잘 가는 ABL 바이오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상훈 대표님도 한화케미칼 바이오 사업부 출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출신이랑 꼬리표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그 투자에 거죠.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더 네네.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타머를 활용한 난치성 항암 치료제인 이종과 그 저해제 관련 플랫폼 기반으로 당뇨 합병증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2020년까지 5개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하니까 목표로. 네. 그게 실제로만 된다면 라이센스 아웃만으로도 굉장한 그쵸. 수익을 거둘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투자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것과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수익면과 위험성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실 거면 정말 조금씩 비중을 추가를 하시면서 네. 불타기의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바이오젠입니다. 한국 바이오젠이요. 이건 이제 바이오 기업이지 않습니다. 예, 이름은 바이오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니군요. 이게 그 이름 따라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네. 이름은 바이오가 아니거든요. 뭐 하는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그 실리콘, 전기차용 실리콘 어. 소재 개발 업체고요. 네. LG화학과 KCC 등에서 실리콘 소재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실리콘 소재 관련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리콘 소재 관련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높은 건가요? 시장 점유율도 괜찮고 기업도 나쁘지 않은데 네. 업황이 지금 조금 약세입니다. 업황이 업황 자체가. 네, 전기차 쪽이 지금 많이 네. 시장이 그렇게 크게 전기차 부응하지 이게 아니기 못하겠죠. 때문에 그쵸. 그리고 지금 대표 그 소재를 납품하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SK 쪽하고 지금 소송전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약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실리콘 소재를 공급할 계획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계획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 좀 안 좋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기차용 소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좀 부족하다. 근데 사실은 전기차 쪽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없죠. 예, 전기차를 우리가 다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더 오히려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때가 오히려 투자를 하는 적기라고 기회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것도 비중을 담으신다면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올리패스입니다. 올리패스요. 이거는 한번 기업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리패스는 홈페이지 방문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거 혹시 화장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화장품이죠?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화이트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화이트닝 볼까요? 네, 홈페이지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예쁘고. 네.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화이트닝을 주로 하는 회사군요. 네, 그렇죠. 미백, 거기에 네. 이제 콜라겐 들어가고 뭐 리프팅 들어가고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인데 이게 샴푸나 화장품 기업으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오, 화장품이 아니고 바이오 신약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 돼 친- 있네요. 네, 조금 그럴 수 있죠. 네네. 이거는 또 인간 개놈 프로젝트. 아, 좀 기대감과 우려감을 대단한- 동시에 갖고 있는데 네. 리보엑산 신약 개발 업체로 작년 매출액이 5억 원, 영업 손실이 185억 원. 근데 제약바이오 업체는 원래 되게 이렇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 유전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네. 이게 뭐냐면 RNA가 이제 단백질 합성과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관여하는 올리고핵산으로 몸속 세포의 유전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이제 DNA가 각종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게 만드는 DNA가 단백질 합성을 좀 조절하게 도와주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난치성 관련 이런 오. 그 제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이 정말 갈 때는 정말 잘 갑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지금 정신이라는 대표인데 네. 예비 심사로 지금 처음에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 확대, 글로벌 파마, 빅파마 특히 그런
그 개발 논의를 하고 있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의문점이나 뭐 궁금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기대감을 좀 더 갖게 하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적을 봐야 될 만한 업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만한 이제 휴젤이나 대웅,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좀 나와 메디톡스, 있는. 네네. 보톡스 관련 친구들은 실적을 실적 보셔도 봐야죠. 좋지만 네.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을 걸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더 그게 좀 이상하죠. 뭐지 이런 네. 이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이를 치면 네. 차가 나오죠. 차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보곤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3D 스캔과 인공지능 AI 기반의 이제 컴퓨터형 설계와 3D 프린터, 생체적화 프린터로 이제 치과 장비 쪽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신기하네요. 레이 상장을 한번 쳐볼까요? 네. 레이 상장. 컬러 레이까지 나오네요. 아이고 이런. 네. 최근 예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런 친구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비슷한 친구가 뭔고 하니까 지금 네. 최근에 자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TNR 바이오펩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TNR 바이오펩. TNR 이 친구도 바이오텍. 상장하고 좀 흐름 약세 보였다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요것과 지금 레이랑은 조금 다를 만한 같으면서도 다를 만한 게 3D 프린팅, 3D 스캔까지는 좀 비슷한 네네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세포적인 이런 조절을 하는 친구고 이 레이라는 기업은 이제 치과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디지털 의료 솔루션 공급 업체로 네네. 이제 작년에 515억의 매출에 60억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서 실적적으로는 그나마 좀 나오는 기업이다. 네네네. 그리고 치과 쪽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 예전에 한번 드린 종목 있죠. 덴티움이나 네.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이 친구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네. 해외 쪽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해외 진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8년 그 작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의 6개 국가에 이미 법인을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의료 수요가 많은 특히 중국이나 미국 쪽의 매출만 해외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주가적으로 레벨업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리아 센터입니다. 코리아 센터요. 요건 이제 한번 네이버로 잠깐 네. 쳐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색창에 쳐볼게요. 코리아 센터. 어떤 게 나오죠? 다해줌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코리아 센터라는 친구가 네. 우리가 좀 종목 잘할 만한 종목이 이제 카페24라고 있습니다. 우리 알죠.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네. 친구. 이런 비슷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배송, 해외 직구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컴맹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 배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하는데 직구를 하는 분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편리하게 잘해서 되게 쉽다고. 예, 저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요? 저는 알려주세요. 제가 이 사이트를 쓴 적은 없지만 네. 그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몰테일이라고 있습니다. 몰테일. 네. 이게 그 뭔 사이트인고 하니까 이제 직구할 때 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배대지를 하는 친구.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직구 시장을 우리가 네. 해외 사이트에서 이런 친구를 직구할 때 배송을 도와주는 친구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 1위 네. 해외 직구 중개 업체입니다. 국내 이러한 1위. 이러한 기술력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하지만 기술력이 이런 플랫폼에 대한 네네. 기대감과 이런 경쟁력. 이슈로 네. 작년에 11번가로부터 1,500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그 11번가에서 투자를 할 때 한 200억 후반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게 5,500억 원이었고요. 그게 작년 기준이었는데 올해 또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적으로 레벨업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상장할 때 주가 가치는 거의 1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 뭐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년도 실적이 772억, 16년도에는 1,050억, 2017년에는 1,300억 원, 2018년에는 1,800억 원. 껑충껑충 뛰고 있네요. 네, 실적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직구 시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국면에서 그 직구 시장 늘어나는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죠.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회원 수만 저는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네네. 회원 수가 235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네요. 정말 많네요. 이분들이 뭐 하나 두 개 사지는 않을 테니까 그쵸. 예, 특히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어도 할 때 되게 많이씩 사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하거나 저도 한 번 할 때는 몰랐는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이트를 바르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코리아 센터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지게 하고 있고요. 비슷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만한 카페24를 잠깐 차트와 함께 보면은 네, 카페24 한번 볼게요. 지금은 많이 좀 이게 뭐야 약발 빠졌습니다. 약발이 좀 빠졌지만 네. 옛날에만 해도 야 이게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 작년 네. 작년 한 여름쯤인데 신규 상장할 때쯤 8만 원, 9만 원 해서 살짝 올라고 막 15만 원까지 오르나 했더니 이게 20만 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어머,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등락폭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간다는 말씀을 그쵸.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공매도에 대상이 되긴 쉽다. 이렇게 좀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카페24가 지금 9,2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공매도 지금 걸려 있고 그러네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신규 상장하고 좋은 흐름이나 나쁜 흐름을 보여준 기존 상장하고 나서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한번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번 100일 정도 고민을 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라.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눠 담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가는 게 오히려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릴 그 예상 상장 리스트가 실제로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물론 그게 상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우회 상장도 하고 직상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이제 리본 커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상장 첫날 한번 주가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급등락을 한번 보시길 말씀을 드려보고 혹시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기업 탐방을 해서라도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현우 전문가와 함께 2019년 신규 상장 종목과 상장이 좀 예상되는 기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정리해주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니까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내용들 더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